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축 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축 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축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축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의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의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도를 늦추기 위해 키 순서를 더 무작위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솔로 신발 닦는 것도 좋아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 솔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솔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을 때 가방과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곤 했어요. 이 나일론 솔이 약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패널 스커트에서 발을 떼고 사고를 면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에 폼으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웨이브가 있는 쪽을 위로 한 채 머리에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물결 무늬는 사실 밑에 있는 머리를 한 움큼 잡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물결 쪽이 밑으로 가야 해요. 측정 테이프 대부분에는 작은 슬롯이 끝에 있는 금속 조각이 딸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만약 손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간단하게 길이를 재기 위해 못에 조각을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각이 한쪽에 톱니가 약간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연필이 필요 없단 뜻이에요. 만약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셨을 거예요. 긴장할 거 없어요. 고공 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이건 분리도 홀이라고 불려요. 승객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해주는 3개의 유리창의 중앙 유리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아주 작지만 외부 유리창의 압력을 모두 덜어줘요. 또 그 구멍은 기내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유리창의 압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인츠 케첩병 한가운데 있는 5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죠? 회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11%만이 이 숫자가 제품 라벨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해요. 이곳은 사실 요리에 소스를 뿌리도록 두드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케찹이 먹고 싶다면 바닥을 쾅쾅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치면 돼요. 컵 바닥에 있는 홈은 식기세척기에서 씻는 걸 더 편하게 해줘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홈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또 이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아래로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뜨거운 음료를 부은 후에 데울 때 컵이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봤을 텐데 그걸 플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플래시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를 쓸 때 소리를 잡아주는 마이크예요. 다음번에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먹기로 했다면 상자 위 근처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자튀김 쪽으로 구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감자튀김을 덮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다면 플랩을 뒤로 젖혀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을 위한 임시 접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아래로 구부려주세요. 그게 다시 튀어올라 소스를 여러분 온몸에 뿌리는 건 원치 않겠죠? 정말이에요. 진짜 엉망이 돼요. 1970년대 사람들은 치약이 단지 입안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랬죠. 아쿠아프레쉬는 이에 바로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에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소비자들이 치아와 잇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치약에 3번째 빨간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이 치약에는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상쾌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그리고 플라그 제거하기. 그리고 단색의 흰 치약도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들은 치약에 줄무늬를 계속 넣고 있어요. 치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튜브 바닥에 있는 색깔들 아세요? 이 색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건 광 센서로 튜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제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그 덕분에 기계는 튜브를 적절히 절단하고 밀봉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손세정제는 흔하며 손 씻는 것 외에도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쓸 수 있죠.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싶을 때도 효과가 좋아요. 세정제는 쏟아진 미끄러운 기름을 해체하고 기름 제거제 역할도 잘해요. 더운 날엔 탈취제로도 쓸 수 있어요. 병 바닥에는 대부분 작고 이상한 모양의 자국이 있어요. 데코러그라고 불리는데 이게 없다면 병은 지금의 모양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병들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정도는 아니지만 음료캔 뚜껑을 옷걸이에 달아서 다른 옷걸이를 다시 걸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캔 뚜껑의 구멍은 빨대를 넣어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 노트는 책장을 넘기듯 옆면에서 떼내야 해요. 우리 대부분은 그걸 아래에서 떼기 때문에 주름이 생겨 메모지가 덜 끈적이게 돼요. 스파게티 숟가락의 구멍은 완벽한 양을 잴 수 있게 도와줘요. 이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파스타를 돼지같이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헤드폰 오디오 잭에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줄무늬가 있나요?
하나는 헤드폰이 소리만 재생한다는 뜻이며, 두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의미하며, 세 개는 헤드폰에 마이크도 있단 걸 의미해요.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려면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놔두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이 그 주변으로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돼요. 너무 빨리 가열되거든요. 실리카겔 봉지는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최대 50%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사용해보세요. 마른 제품, 개 간식이든 빵 부스러기든 쿠키든 아무거나 하나를 용기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요. 옷장 서랍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다만 실수로 먹지 않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지그재그로 된 부분이 두피 쪽으로 가야 해요. 그 물결 부분이 머리를 모아주고 핀을 훨씬 더 잘 고정시켜줘요. 뽁뽁이는 원래 청소하기 쉬운 벽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장식 아이디어는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죠. 지금은 대속물품의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물론 아주 기분 좋게 터지죠. 제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에 맞는 식감을 만들기 위한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들은 크래커와 쿠키가 터지지 않게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줘요. 도커스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없었다면 증기가 과자 안에 축적되어 최종 결과물은 훌륭할지 몰라도 모양이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리츠 크래커에 있는 물결 모양 가장자리는 치즈 위에 크래커를 굴릴 수 있게 해서 그 위에 딱 좋은 크기의 치즈를 얹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치즈에만 효과가 있으니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강판 밑에 도마나 접시를 깔고 치즈를 갈았을 거예요. 더 편리한 방법을 써보세요. 강판을 뒤집어서 옆으로 눕히세요. 이렇게 하면 최고의 치즈 조각을 얻을 수 있고 깔끔하죠. PBA 접착제는 고분자나 물과 같이 긴 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일단 접착제를 짜내면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하고 끈적끈적한 고분자만 남겨요. 초강력 접착제는 수증기에 노출될 때 굳는 특별한 화학물질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접착제가 엉겨붙지 않죠. 빵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상해요. 밀가루에 물을 더해주면 질감이 바뀌고 녹말 분자가 많이 흐트러지게 돼요. 공감되네요. 그래서 빵이 갓 만들어졌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거예요. 하지만 식을수록 수분이 더 사라지죠. 녹말 분자는 원래의 결정화된 상태로 되돌아가요. 또 재결정화는 냉장고에서 훨씬 더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화 밑창과 심지어 자동차의 타이어도 하나의 거대한 분자예요. 이건 고무가 가황 처리되면 모든 분자가 황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큰 분자로 변하죠. 청바지는 겉은 파랗고 속은 흰색인데 이건 이천을 짜는 똑똑한 방법 때문이에요. 날실은 염색된 반면 시실은 색이 없어요. 그냥 흰색이죠. 이렇게 제조업자들은 각각의 옷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였어요. 그나저나 대부분의 청바지는 원래 남색 계열의 짙은 푸른 염료로 염색되었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이 염료는 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선택됐어요. 면이 가열될 때 대부분의 염료는 그냥 침투해버려요. 하지만 남색 염료는 표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청바지를 빨 때마다 염료 분자가 각각의 옷에 독특한 무늬를 남기면서 옷감에서 빠져나왔죠. 오늘날 제조업자들은 합성 남색 염료를 사용해요. 바나나는 곤충을 멀리하기 위해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과일이 익을수록 얇아지죠. 일단 바나나가 익으면 껍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새와 동물들도 쉽게 얇은 껍질을 찢을 수 있죠. 대자연, 똑똑하죠? 공중 화장실은 위생적인 이유로 U자형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로 세균이 득실거리는 세라믹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어요. 병에 든 생수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지만 물 자체는 상하지 않아요. 문제는 병이에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해서 물이 오염돼요. 이제 못 마시게 되는 거죠. 유리병 생수는 유통기한이 거의 무기한이에요.
하지만 상온의 변화 같은 기준이 바뀌어서 물속의 박테리아가 천천히 증가할 수 있으니 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다른 모든 게 상했다면 수도꼭지 물을 마시세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 드실래요? 기내식은 육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짜고 매워요. 항공사들은 기내의 조건 때문에 모든 요리에 추가로 조미료를 더 넣어야 해요. 건조한 공기와 변화된 압력의 조합이 우리가 맛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요. 또 맛은 미뢰에 관한 게 아니에요. 80%는 냄새예요. 하지만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냄새 수용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뭐 약간의 추가 양념 없이 음식은 거의 완전 맛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몸이 건조한 걸로 유명해요. 정맥은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고 피부는 빨간색보다 파란색 빛을 더 많이 흩뿌려요. 또 정맥 주변의 피부는 정맥보다 더 빨개 보이는데 대조를 더 강하게 해서 정맥을 훨씬 더 파랗게 보이게 하죠. 하지만 이건 착시예요. 우리의 피는 늘 빨간색이죠. 진짜예요. 슈퍼마켓 토마토는 겉보기엔 진짜 맛있게 보이지만 맛은 싱거워요.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농부들은 다 고르게 익고 고객들에게 더 좋고 더 만족스러워 보이는 과일을 택했어요. 야생 토마토는 짙은 녹색으로 고르게 익지 않아요. 그럼에도 농부들이 재배하는 토마토는 하나의 유전자의 아주 작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색은 띄지만 엽록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광합성 과정 전체를 변화시켜 고르게 색을 띤 토마토의 세포에 당이 덜 들어있게 되죠. 그 결과 이 토마토들은 별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못난이 토마토를 사라예요. 컵라면 아래 공간은 운반 중의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이 기술은 미들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 컵 안에서 더 잘 보호되고 면들이 더 균일하고 빠르게 익는데 도움이 되죠. 껌은 상쾌하게 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고무의 대체품이었어요. 하지만 고무 실험은 실패했고 이것이 현대판 껌이 될 기회를 만들었죠. 두 번째는 작동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버튼을 눌러야 하루 중 특정 시간 이후에 보행 신호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도시인지, 하루 중 시간대 그리고 도시의 어느 지역인가에 달려 있어요. 쿠킹 호일과 비닐랩 박스는 그 롤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양 끝에 자물쇠 역할을 하는 종이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면 롤이 상자 안에서 남아있게 돼요. 미국 엘리베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문 닫기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문이 더 이상 빨리 닫히지 않을 거예요. 1990년 미국은 엘리베이터 관련 장애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건 엘리베이터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응급구조원과 건물 관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버튼을 작동시키는 열쇠나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TV쇼의 새 에피소드를 켜고 감자칩 봉지를 들고 아늑한 소파에 누워서 봉지를 뜯는 순간 이제 쏟아진 감자칩을 주워야 해요. 봉지가 너무 많이 찢어버렸어요. 봉지가 더 찢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홀펀치로 찢어진 곳 끝 부분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의 둥근 모양 덕분에 봉지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스와 우유의 입구를 아래쪽으로 하고 따르면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입구가 위로 가도록 용기를 뒤집어서 따르세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개선되어 더 균일한 흐름이 가능해요. 같은 원리가 뚜껑이 있는 구멍이 2개 있는 휘발유통에도 적용합니다. 구멍이 2개 있는 이유는 크기가 다른 장비에 연료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멍은 휘발유를 붓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액체가 한꺼번에 콸콸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작은 용기에서 틱택 하나를 꺼내려다 보면 결국 5개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용기 뚜껑에 구멍이 있는 것은 뚜껑을 꼭 닫히게 한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용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뚜껑에 틱택 하나가 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에서 온도 조절 장치 설정을 변경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시스템 컨트롤은 벽이 아닌 환기구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가짜 온도 조절 장치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거예요. 가장 많이 변해봤자 1도나 2도예요. 그나마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눌어붙지 않는 팬은 식사 후에 설거지가 매우 쉬워요. 들러붙지 않는 팬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코팅입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에 금속 주방기구를 사용하면 긁히거나 코팅이 망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저은 후에 다시 데워야 했던 적이 있나요? 가장자리만 뜨겁거나 가운데는 아직 얼음처럼 차가울 때가 많아요.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기 전에 음식을 접시 가장자리를 향해 펴서 접시 중앙에 약간의 공간을 만드세요. 전자파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음식을 데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데우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해요. 전자레인지 사용 요령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음소거를 할 수 있어요. 사운드 버튼이 있는지 전면 패널을 자세히 보세요. 없으면 1이나 0, 중지 또는 취소를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신호음이 꺼지거나 잠금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슬로우 쿠커는 내부에 열을 가함으로써 요리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합니다. 냄비 뚜껑처럼 뚜껑을 자주 열어서 요리를 확인하면 열이 빠져나가서 조리 시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는 잔돈이나 열쇠를 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원래 1890년대에 포켓 시계를 위해 디자인되었어요. 주머니 주변엔 리벳이 튀어나와 있어요. 리벳은 청바지에 가장 많이 닳고 찢어지는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달려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기 전에 미리 헹구는 것은 모두 헛수고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 식기세척기들은 접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하는 센서를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된 양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음식 찌꺼기를 긁어버리고 식기세척기가 나머지를 다 하도록 그릇을 적절히 쌓아두세요. 전장 선풍기는 더운 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작은 스위치가 있어서 선풍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름 설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시원한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 겨울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금속 지퍼에는 숨겨진 자물쇠가 내장되어 있어요. 다음에 바지, 반바지, 치마를 입을 때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작은 지퍼 탭을 아래로 누르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쑤시개는 고정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윗부분을 잘라내세요. 그걸 테이블 위에 놓고 이쑤시개를 홈 사이에 넣으세요. 물론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요. 이제 식탁에 닿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일회용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을 떼어내기 전에 윗부분을 잘라내세요. 모든 탄산음료 캔에는 그 마시는 음료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탭이 달려있고, 모든 캔에는 윗부분에 비교적 큰 구멍이 있어요. 탭 아래에 손가락을 넣어 캔을 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원래 목적은 빨대 홀더예요. 탭을 구멍 위로 돌린 후에 빨대를 통과시키면 단단히 고정돼요. 골프공에 있는 작은 보조개는 실제로 공을 더 높이 들어올리고 공기 저항을 줄여줍니다. 보조개가 있는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보조개는 구형과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각각 공의 성능에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잘 치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어떤 펜은 뚜껑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건 안전을 위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뚜껑을 씹다가 실수로 삼킨 경우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탄산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보통 플라스틱 뚜껑이 함께 나옵니다. 이 뚜껑은 차 안에 있거나 걸을 때 유용하고 탄산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요. 하지만 또한 훌륭한 컵받침이 될 수도 있어요. 뚜껑을 뒤집어 컵 아래에 놓기만 하면 돼요.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아마 용기 측면에 큰 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원이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용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약간의 여분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유가 상했는지 맛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여성 블라우스는 단추가 대부분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같은 쪽에 단추를 닫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0년 전 혹은 그전엔 부유한 여성들만이 단추가 달린 블라우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하녀가 있었죠. 왼쪽에 있는 단추는 실제로 옷을 입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하녀들에게는 오른쪽에 달린